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이번에 빨강창 라이브 네. 내가 재밌었어요. 가서 댓글 막 달려고 했었는데 그날 모닝 미팅 하고서 끝나기 맞아요. 딱 들어왔어. 근데 8시 반부터 회의하고 그날 주한모 PD 알지만 10시 40분인 것 같, 10시 20분인 것 같잖아. 10시 10분인 거죠. 와, 그날 증권사가 회의가 많다는 거는 여러 가지 불안정하다. 내가 리스크 그런 걸 하니까 내가 좀 알겠으면 좋겠고. 저 그때 댓글 중에 라이브 때 기억나는 게 그 저희 노래하는 거 했었잖아요. 저분이 주알모 PD냐고 그런 말 있었어요. 주알모 PD님 아닙니다. 주한모 PD 투지 뭐. 네. 투죠 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우리 지금 남대정 실적이 나왔죠. 남대정 의원 끝까지 나한테 15점 알잖아 무슨 말인지. 끝까지 뭐 시간 컨선이 어떠어서가 16조 못 넣었습니다. 16조 못 넣었습니다. 계속 그러더니 진짜 못 넣었네. 17조까지도 나왔었는데 얘기들. 그 지금 컨센서스가 15.83조였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가장 높은 게 한 17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15.8조 나왔으니까 컨센서스보다 약간 안 나오기는 했죠. 거기다가 뭐 최근에 좀 컨센서스들은 다 뭐 16조 초중반 나왔었으니까 뭐 최근 컨센서스로 보면은 좀 더 많이 안 나오긴 한데 재밌는 게 제가 이 애널리스트들 이렇게 컨센서스 이렇게 쭉 뽑아서 보거든요. 뭐 저 그런 것도 만들어서 봅니다. 하는데 15.8조 예측한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남대정 부장님이더라고요. 알지. 이제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뭐 맞춘 게 잘한 건지 모르겠다. 아니, 네, 뭐 매출액, 순이익 이렇게까지 나눠서 보진 않았는데 영업이익 하나만 보면은 더 큰 문제는 가장 정확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방금 3%를 갔다 왔어요. 네네. 내가 저 봤어요. 재밌으라고 내가 자주 가는 거 보니까 바닥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네. 아침에 사실 그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 미국 증시 오른 날 제발 흥분하지만 말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렇죠. 요새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맨날 뭐 미국 흥다 무슨인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사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이리 오는 분들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이것만 그런 거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을 내가 좀 알고 보고 이제 3분기 실적 쇼크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실적에서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치. 네. 내가 뭐 우리 식구들이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또 15만이나 있습니다 그러던데 그래 우리 15만이나 있으니까 저희 벌써 15만 15만 중에 15만 명이나 됐네요. 네, 우리 1호 리서치를 후원한 분들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고 우리 연불리들을 잘 그렇죠.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제 네네. 하여튼 중요한 건 내가 이리 한 지가 몇 년이냐 한 5년 됐는데 정말 5, 6년 전부터 쫓아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놀라울 정도로 회사로 편지도 보내고 그러셔가지고 진짜요? 내가 맞아요. 감동 답변도 먹 이렇게 써서 안 보냈지. 답장도 그냥 전, 마음으로만 그러네. 감사. 갑자기 실수해 미안합니다. 폰 편지를 써서 보내면 저번에도 한번 누가 계셔서 만난 적이 있었고 어떤 분은 회사에서 활동 회사 했는데 내가 정말 기분 좋았던 오늘 약간 업되어 있는 게 일단 내가 전하고자 했던 네. 그러니까 미래는 불안정하고 우리는 한 보씩 장기 투자도 그런 거라는 거지. 그건 내가 이외에서 내가 스스로 막 되게 나의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깨달았던 건데 그런 투자자분들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가 제일 중요해. 제가 애들이 계속 말해온 건 하여튼 실적입니다. 네. 실적 기대값. 근데 오늘 전자가 오픈했는데 내가 남대정이랑 사실 컨센서스보다는 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화요일에 술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딱 화요일 요새 술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원 나 그럼 2차까지 다 받았어. 그래서 이제 웃긴 점이 뭐였냐면 내가 소공동에서 마셨어요. 네. 남대정 의원이 집으로 가고 살을 빼야겠다는 마음으로 걷기 시작한 거야. 본부장님이 취했잖아. 술 취하셔가지고 이제 하는데 원래 계획은 딱 걷다가 이제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내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사색에 잠기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들어갔어. 끝났어요. 그래 버리더라고. 9시 20분인데 안 받아주더라고. 카페가 다. 뭐 그럴 수 그래? 있죠. 10시까지잖아. 그렇기는 한데요. 거기서 내가 9시면 꼰대인 걸 사람 알아. 없어요. 꼰대인 걸 알았어 내가. 왜? 이 꼰대가 뭐냐면 왜요? 10시까지 아닙니까? 바로 내가 했더니 그 하는 친구가 막 나를 기분 나쁜 애 쳐다봐가지고 그 편의점 가서 편의점 앞에서 혼자서 잠깐 앉아있더니 남대정 의원이 전화했더라고. 집에 들어왔다고. 어디십니까? 그러다가 아직 도착 안 했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거기서 택시같이 날 타고 갔어.
걸어갈래다가 이 얘기를 왜 하지? 내가 진짜 내 말은 뭐냐면 부끄럽네요, 많은 분들이 야 우리가 추구하는 모르겠어요. 우리 염두권트도 내가 모자란 부분 많지만 난 주식은 진지한 사람이거든. 가끔 물어보자 당신한테. 오르카냐. 난 되게 주식은 진지한 사람이야. 다른 거는 그렇게 뭐 관심이 크지 않은 사람인데 좀 여전히 지금도 뭐 커피 사면 법을 붕괴한다. 그리고 뭐 언제가 바닥 확인됐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어떻게 그걸 아냐는 거지. 그거는 사기꾼들이라는 거지. 내가 뭐 표현이 거친데 우리 방송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면 지금 중요한 건 실제 기대감입니다. 오늘 전자가 미스했다는 것도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미국 증시 올라간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니까 좀 이거에 우리 쫓아오신 분들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럼 우리 본론 갑시다. 네, 다음 주 일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열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일정 같은 경우에는 주 초반에 좀 이슈들이 좀 많이 있고요. 주 후반 같은 경우에는 이 연준 위원들 연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굵직한 이벤트는 주 초반에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리한 내용은 IMF 연차 총회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하루짜리 이벤트는 아니고요. 일주일 내내 있는 이벤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IMF 총재가 이번 주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4월 달에 전 세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6%로 제시했고요.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6%로 제시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인터뷰에서 6%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향 조정을 암시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했었던 얘기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면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할 것 같은데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좀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2에서 3년 이상 더 걸릴 것 같다. 이유는 이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만큼 경기 재개랑 경기 회복 역시 늦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하향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의 경기 회복 차이는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일단 경제 성장률은 6%보다는 낮을 거다 이거는 확실히 얘기를 한 상황인 거죠.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연차총회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거티브 이슈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하향 조정은 맞고 이제 국적별로도 나오잖아요. 국가별로 어디가 더 하향 조정되고 어디는 좀 버티고 할 텐데 지금 말한 거 내용 좀 살펴보면은 뉘앙스는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를 좀 더 많이 하향 조정할 거를 좀 얘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국가들 사이에 좀 둘러싸여 있는 국가기도 하고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일정 정리한 게 한국은행 금통위인데요.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가 10월, 11월 두 번이 남았는데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는 동결, 11월 달에는 인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혜영 씨랑 저희 담당자잖아요. 얘기를 하면은 혜영 씨는 좀 세게 보는 편이에요. 올해 10월 달에 한번 인상을 하고 분위기 봐가지고 11월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 왜요? 내가 50bp는 올릴 거라고 맨날 여기서. 근데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지금 주식시장은 아무것도 채권시장 난리 났었어요. 그죠. 내가 주식쟁이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착권하시는 분들 말을 많이 해주죠. 전화가 와서 하도 이것저것 심각하게 물어봐서 왜 그래? 했더니 스탑로스 친다고 하더라고. 스탑들 나가고 막 난리였더라고 채권시장이. 그러니까 금리가 근데 거의 3번 금리 인상 반영해 가는 것 같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2번 올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마켓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10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 다음 주라고 한다고 봐요 지금. 네. 그래요? 애널리스트들이 11월에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0월 인상보다는 11월 인상이 많았는데 지금 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애널리스트들 시컨서는 11월이고요. 네. 마켓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시장에 당장 금리가 막 튀어가지고 스탑로스까지 나가니까 그냥 다음 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보러 아니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어디 영향을 주고 있냐면 그 금리가 움직이니까 여러 가지 딜에도 이 금리 조건들이 계약상에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제 여러 가지 스트럭처에 영향을 주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주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저금리인데요. 좀 아. 알고서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움직인 거는 상당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 난 올릴 것 같아. 이거 왜냐하면 그 시장이 이미 이번 주에 반영을 해버려가지고 네. 내 생각에는 틀리단 말도. 근데 후에 우혜영 연구원은 그랬더니 이번 달도 올리고 다음 달도 올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씨 이게 막 내가 일단 올려놓고 다음 어쨌든 혜영 씨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있습니다. 왜또 내가 묻는 그러면 나는 이경호가 오늘 잘 지적한 게 다음 주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근데 다음 주 월요일 쉬잖아요. 응. 화요일 날 바로 금통이에요. 맞아. 예. 그래서 오늘 내가 3%에서 이걸 잠깐 얘기했는데 네. 거기는 아무래도 그냥 우리 식구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으니까 말을 되게 착하게 하지 거기서는 되게 뭐, 착하게 하신 거예요. 뭐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높게 시작하면 다들 그 말하거든 요즘 반대매가 좀 나갔잖아요. 그때 샀더니 그냥 다 깔 거야 오늘 아침에. 이거 장투하는 애들도 그러는 거야. 지금은 단기 매매하는 타임이라고 보고서 나는 그런 거를 사실 우리가 대놓고 여기선 얘기해 주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게 미국의 헤지 펀드들은 더 빠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 하기가 쉬운 거거든. 반대매 나올 때 받아가지고 엎어버리면 그냥 먹는 타임이니까. 근데 놀라울 정도로 어제 종가에 따라붙더라고. 개인들 내가 매수를 받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 정도는 좀 그냥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 이게 있으니까 바로 금리 올릴 것 같거든. 화요일 날. 가능성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사실은 어제 종가부터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제 주시장 외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좀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고 이게 뭐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조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놀린 있습니다. 게 그냥 이거야.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주식장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물어본 거거든 나한테. 자기들은 올라간다 본다는 거야. 자기 친한 애들끼리 하면 이거는 이미 그래서 마켓에서 막 반영하니까 스탑 처벌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근데 전혀 그 긴장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이쪽에. 내가 그래서 좀 오늘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당신이 이걸 해놔가지고. 네. 당연히 이거는 체크해야 되죠. 그렇죠. 이번 금통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주 초반에 이슈. 제가 보통 클립보드 얘기를 하면은 중요한 이벤트들은 다음 주 후반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좀 체크할 만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월요일 쉬잖아요. 네. 5페이지 보면 네. 뭐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네 5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뭐 중간이라서 나오는 거는 사실 별로 없는데 주 후반에 4페이지다 4페이지. 4페이지인가요? 네네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네요. 4페이지 보면은 주 후반에 이 연준 위원들 연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요.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나오잖아요. FOMC 이전 마지막 고용 지표거든요. 다음 달 초에 나오긴 하는데 고용 지표 발표 전에 이 FOMC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고용 지표인데 이거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 그 연준 위원들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제 생각에는 고용 지표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수요일 날 나오는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도 잘 나왔고요. 어제 나온 신규 수렵수당 청구 건수도 뭐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거든요. 예상보다 괜찮은 정도야. 컨스턴은 훨씬 하했어요. 근데 뭐 지난주랑 비교하면 또 막 이렇게 크게 좋아진 건 아니라서 컨스턴보다는 네, 뭐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온 건 맞습니다. 뭐 그런 거 보면은 고용 지표 내일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뭐 11월 그 테이퍼링은 뭐 기정사실화라고 그쵸. 보는데 사실 문제는 속도잖아요. 뭐 속도에 대해서도 예상보다 좀 매파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 고용 지표 오늘 저녁에 나오는 고용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차트 두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위쪽에 있는 차트가 재밌으실 거예요. 이게 되게 두 개가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요. 파란색 선이 이 미국 금융주를 S&P 500으로 나눠준 겁니다. 금융주의 상대 강도고요. 하늘색 선이 금리입니다.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금융주가 좋잖아요. 지금 둘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시장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성장주는 재미없었는데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굉장히 재밌었던 성장주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금융주 움직이고 있는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보다는 손보주들이 좀 먼저 반응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은 뭐 대안을 생각한다면은 뭐 본부장님 리오프닝주도 말씀을 하시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좀 이렇게 전통적인 국면에서 강세를 보이는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 뭐가 좋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소재들 올라가는 거라든지 최근에 한국에서 철강주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금리 올라갈 때 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 업종들이었거든요. 그 측면에서 한번 당연히 뭐 성장주들 훌륭한 기업들 많이 있죠. 근데 매크로 환경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셔야 될 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2달간 가장 성과 좋았던 펀드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 최근에 이런 뭐 은행주나 이런 것들 뭐 사실 너무 뻔한 스토리여서 사놓고서 버티는 사람들 좋았는데 이게 지속될 거냐 물어봤을 때 난 지속될 것 같거든. 금리가 대안이 별로 없어. 대안이. 사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을 겪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기는 했죠. 그렇죠. 포스코 뭐 은행주들 이런 것들 흥미로운 것 같아요. 손보주는 괜찮은데 생보사들은 왜 이렇게 좀 재미가 없는지 따라갈지 어떨지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밑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얘기만 했었는데 이 아까 제가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뭐 IMF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이머징 국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일본 같은 데도 좀 쉽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간 수익률이 일본이 지난주에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안 좋았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이슈들 뭐 헝다 이슈, 미궁 이슈 뭐 이런 것 다 있었지만 특히 좀 이 총리 바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총선 같은 것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확실성 때문에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선진국이고 이머징이고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컸었던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헝다 이슈도 최근에 언제 저 유예 기간이 그게 그때 그 디폴트 그게 계속 있기는 해요. 지금은 뭐 이렇게 거래 내가 봤을 때는 중지되긴 달러 했는데 부채는 거의 디폴트인 것 같고 그게 20일 안에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막 있는데 보통 글로벌로 많이 쓰는 거는 CDS 발동 요건을 디폴트라고 하거든요. CDS 발동 요건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스케줄링이라고 해가지고 이 돈 갚을 수 있는데 한 며칠 있다 줄게 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디폴트입니다. 근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못 준 거는 맞는데 다음에 좀 이따가 줄게라고 했는데 이 채권 그 계약서에 20일 안에 갚으면은 디폴트로 안 하겠다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 달러 부채가 거의 하이힐드 이런 거 투자 많이 됐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문제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기간은 아직 안 됐고 뭐 그러다 헝다 보니까 채권이 하이힐드가 디폴트라고 하기는 16% 막 이랬었더라고. 그래요? 그거 투자했겠어. 내가 보니까 그 정도 고금리 주니까 담보 있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하이힐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특히 선진국과 이머징의 하이힐드 차이 뭐 중국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보면 네, 저번 주에 비슷한 거 했었는데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냐면 다들 이제 기계적 답변들을 하고 있어요. 헝다는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 그건 인정. 네. 왜냐면 중국은 70%가 국영기업이고 은행도 다 국영은행이니까. 근데 달러 부채 이슈는 다른 이슈거든. 이거는 그래서 좀 이것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내 말은 이게 파골 간다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또 기회를 주고 그런 지금은 트레이딩 개념의 시장이어서 지금은 아직은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이슈인 건 맞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는 뭐 미국 철도 기업들 최근에 강세된 거를 써놓기는 했는데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미국 기업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보통 저희는 한국 기업들은 3, 6, 9, 12월이 결산월이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좀 결산월이 그 중간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료 기업들이 그런 데가 많은데
지금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6, 7, 8월에 한 분기가 끝나가지고 6, 7, 8일이 끝나가지고 지금 이제 9월 말에 10월 초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뭐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근데 이 음식료 기업들 실적 발표 보면은 코멘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급막 병목 현상 이슈,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저께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리바이스 아시죠? 리바이스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여기도 지금 상장 기업인데 거기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우리 리바이스는 이렇게 공급망 부족 이슈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원재료를 가져오는데 큰 문제가 없다. 면화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는 뭐 면화 충분히 확보해 놔가지고 뭐 이렇게 이익률에 큰 차이는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주가 좋았고요. 반대로 이 냉동 감자튀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튀겨 먹을 수 있게 만드는 회사 중에 램 웨스턴 맞는 것 같은데, 네, 램 웨스턴이라는 회사는 있는데 거기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매출액은 늘었는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다.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재료를 가져오는데 수급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버티는데 이게 충격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죠. 뭐 저번 주로 가면은 펩시가 그런 말 비슷하게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내년 초에 가격 인상해야 된다. 가격을 정가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데 가격 정가가 힘들고 이게 사업 내에서 경쟁이 심해가지고 가격 경쟁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운송 수요가 뭐 이렇게 공급망 이슈 해결되면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철도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공급망 문제가 있으니까 운송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씩 개선되겠지만 이 공급망 문제 이렇게 컨테이너 가격 떨어지고 하면은 이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한 번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6번 보시면은 지금 운송량 증가율 보면은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데 뭐 3월에서 6월까지는 이렇게 올라갔었던 게 사실 이게 YOY고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데 지금은 뭐 기저효과는 지났지만 여전히 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운송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반면에 왼쪽 차트 보시면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굉장한 거죠. 지금 운송이 안 되니까 운송을 하면은 운임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급망 문제 이슈는 생각보다는 미국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뭐 이게 해결되면은 운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지겠지만 아직은 좀 이렇게 원재료를 가져오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아침에 이제 그 산프라 나갈 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공급망 이슈 해결되면 밀린 수요가 많으니까 엄청 기업이 좋아지지 않냐. 근데 이제 내가 그날은 그냥 바빠서 그냥 대강 얘기하고 왔는데 핵심은 공급망이 해결한다고 코스트 다운 되는 거는 그렇죠. 비용은 이미 올라가 있는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고 또 이게 만약 수요인 줄 알았는데 막상 생각보다 그 여력이 없으면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많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공급망 이슈는 어차피 풀릴 이슈니까 문제 아니다. 그게 한번 영향을 줬기 때문에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사실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 중순이면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IMF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올해 가을을 정점으로 개선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에도 뭐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는데 뭐든지 해결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기업들의 비용이라든지 실적 이슈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익 얘기 할까요, 이제? 네, 몇 페이지죠? 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8페이지 그림 11번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게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 바뀌는 건데요. 저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이렇게 이익 추정치 변동성 없이 올해 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거의 뭐 8월 이전부터니까 3개월 가까이 이익 추정치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정치를 좀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내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올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내려야 되는데 지금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추정치 자체가 변동이 굉장히 적어요. 그림 13번 아래쪽에 있는 거 보면은
일주일 동안 변한 게 0.1% 상향 조정된 겁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 별로 안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실적 나오면은 리뷰 겸 해가지고 바꿔야지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까지도 이렇게 프리뷰 안 쓰고 있다라는 거는 다들 지금 좀 추정치 건드리는 거를 건드리면은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손 놓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이 얘기는 생각보다 3분기 실적 하향 조정 가능성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좀 느끼셨겠지만 막 크게 쇼크까지는 아니어도 눈높이를 좀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요즘 뭐 포워드 P를 10배인데 과거 평균 가격이다. 싸다. 근데 이게 2014년인가 15년에 연도차용권 기억해 보면 당시 이제 나는 왜 테이퍼링 시기였는데 네. 그때 컨선이 급격히 결국 급하게 내려왔어요. 막판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멀티플 올라가고 그게 바닥이었어. 그리고 나서 15년 랠리 나왔던 거거든요. 15, 16, 17. 근데 이제 내가 그때를 자꾸 연동시키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결국 글로벌하게 뭐 이머징 좀 흔들리면서 뒤따라서 고쳤었어요. 그리고 17년에는 삼성전자가 워낙 좋아가지고 버텨줬던 해였고 18년에 무역 분쟁 나면서 꺾였던 거고.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 보면 전체적인 이벤트와 연동돼서 이 컨센서스 흐름을 보면 그때와 비슷한데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전혀 아직은 하향 조정이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언제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향 조정은 내가 봤을 때는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3분기, 4분기 실적 나오면서 하향 조정이 되는데요. 3분기보다는 4분기 나올 때 하향 조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2022년 초반이 될 가능성이 좀 크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익 전망들을 다 좋게 해놨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거를 모델을 건들기에는 그렇고 막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다들 뭐 공급만 그리고 그러니까 코스트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최근에 이제 내가 자동차 주가 반등하지만 그렇지만 유지훈 연구원이랑 얘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원가들에 대한 고민들 이것들이 이제 시작됐구나 본격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런 최종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되면 중간에 부품단에서 이제 머리 아픈 거거든. 그 기업들은 뒤따라서 이제 CR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 맞아요. 탑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중간에 바텀라인으로 갈수록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너무 많아지고요. 지금같이 비용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면은 추정치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켜보는 거를 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추정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버티는 게 아니라 하향 조정을 미루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된다? 이 정도가 제가 추정치에 대한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PER 10배니까 싸다라고 하지만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 10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11배, 12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향 조정될지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닥을 PER로 보는 거는 지금은 좀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익 추정치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뒤쪽에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5페이지 먼저 보여주시면은 글로벌도 지금 이익 추정치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상황이 낮습니다. 좀 이렇게 하향 조정은 뭐 버티는 정도가 되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페이지가 이머징 국가인데 가운데 줄에 있는 게 이익 추정치들입니다. 이게 15페이지가 선진국이고요.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이머징인데 떨어지는 게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이머징 전체, 두 번째가 남미, 그 다음이 유럽, 맨 마지막이 아시아인데 남미랑 아시아 쪽이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개월로 보면은 그나마 가장 좀 견조하게 올랐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 추정치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로벌로 보면은 조금씩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거는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뭐 단기적인 이슈들 해결 움직임 보인다는 거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바텀업 데이터들도 좀 바뀌려면은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틀리고 V자형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극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이슈들이 소멸되면서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럴 때마다 더 백투더 베이식으로 가는 게 하여튼 올해 참 지루하고 힘든 시기인 것 같아. 네. 좀 내가 12, 13, 14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왜냐면 계속해서 그렇죠. 그때가 딱 박스권에다가 연초에 이익 추정치 높게 제시되고 연중에 하향 조정되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였죠. 그와 뭐 똑같진 않지만 하여튼 그때도 결국은 유로존 부채 이슈부터 시작해서 막 네. 그러다가 막 계속해서 테이퍼링까지 연결되면서 그 노이즈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혼탁하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올해 1년이 좀 그런 시기였고 이게 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뭐 주가의 단기적인 높낮이에 상관없이 이럴 때 원칙은 뻔해요. 결국 정말 좋은 기회 올 때까지는 정말 잘 그리고 어설프게 하다가 주시장이 참 힘든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이랬다가 올라가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질 때 그때는 완전 기회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기회라는 거는 항복할 때들 나오는데 예. 며칠 전인데 그저께인가 신용 털릴 때 약간 항복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미국 반등하면서 또 주춤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봅시다. 아이고 또 연휴가 해가지고 또 월요일 날 쉬니까 결혼기념일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 오늘 이따 어디 좀 가요. 대구 가신다고. 내가 엄청 큰 실수를 해가지고 네, 왜요? 대구 안 가세요? 예약을 해놓고 그걸 제대로 예약을 안 해서 어제 확인 전화 해봤냐 그래서 네. 저녁에 10시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없는데요. 진짜 망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망하셨네요. 또 이제 갑자기 이 상황을 자칫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네. 아들이 나오더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을 가십시오. 갑자기 오. 부산도 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또 연결을 해가지고 부산에 간신히 방 마련해가지고 부산 대구 가고 싶었는데 대구에 지인도 좀 있고 그래서 아쉽네. 그게 아니라 부산 가서 기차 타고 가세요? 지하철이라는 비행기 타고 가세요? 비행기랑 기차가 좀 피곤해 어제 그거 그리고 이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야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내 생각에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보내려고 하는지 이 자식이 우리를 보내놓고서 여기서 집에서 작당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애가 아닌데 지금 친구들 집에 놀러 와서 지금 파티 계획 다 돼 있는데 지금 안 가실까봐 걱정하시. 그게 친구가 오는 건지 여자친구가 오는 건지 도대체 이게 저렇게까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애쓴 애가 아닌데 막 호텔 뭐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왜 저러지 제가 그랬는데 엄마 아빠 이거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어? 대구가 안 되면 부산이라도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네. 했어. 그래서 제가 막 다 하고 막 하더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고맙다야 했는데 네. 눈치 없이 일찍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그 의심이 잠깐 방금 전에 들었어. 내가 기특하다 생각하다가 이게 왜 저래 얘가 왜 저랬을까 지금. 맞아 그게 확실한 것 같아. 뭐 난리를 치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간신히 와이프를 진정시켜 놨는데 지금 힘들어. 가야죠. 지난주에 클립보드에 말씀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대구 추천 맛집 이런 거 올라왔는데 더 대구 갈 맛집만 다 적어놨어요. 해장국집. 호텔은 예약 안 하시고 거기 대구에 유명한 그 갈비 고깃집 유명한 게 있더라고. 거기 딱 해서 그래 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어디 가야지 했는데 어제 와이프가 지나가는 말로 호텔 확인해서 돼 있겠지 전화해볼게. 딱 전화했더니 없는데요. 다행이네요. 가서 안 됐으면은 진짜 정말 끔찍했어. 어제 가면 호텔 가가지고 이런 데도 없었으면. 야 그리고 놀란 게 부산이고 호텔이 하나도 없어 자리가. 뭐 황금연인데요. 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부산은 막 기적적으로 누가 취소했는 거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좋으니까 잡아. 그랬더니 근데 뭐 비싼 방도 없어가지고 원래 대구에서는 되게 좋은 방을 했었는데 그 혼자 생각 속에 됐던 거고. 비싼 방은 얼마예요? 몰라도 돼. 아니 내 기준에 왜 비싼 방을 하는 이유가 있어. 한 1,000만 원 하나? 왜냐면 방이 너무 좋으면 아니지 그런 방은 안 하지. 야씨 날 뭘로 알고 미쳤냐 뭐 코너 스윗 뭐 이 정도지. 근데 이제 뭐 방이 좋으면 계속 달라붙어 있어야 되잖아. 물론 좋지만
방이 넓고 거실도 있고 있어야 돼. 거실에서 좀 있고 여행이 편해. 나이가 들면. 이거는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 됐어. 그래서 내가 말 더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와이프 어차피 이거 안 들어요. 와이프는 안 들어. 우리 아들 녀석이 내가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침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얘가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약간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 지금. 너 누구 오니? 했더니 아니야 뭐 친구 누구나 올지 뭐 어딜지 막 이 정도 해야 되지 왜 이러지? 파티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이거 와가지고 친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만 오면 좋은데 막 떼거리로 지금 와가지고 4인 이상 모이긴 금지인데 지금. 몰라. 시장 하여튼 참 우스갯소리로 죄송해요. 시장도 힘드실 텐데 뭐 이런 것도 싫어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오늘은 좀 상황이 좀 좋아. 나으니까. 저 어제부터 돌았었지. 근데 네. 이제 만만치. 근데 위에서부터 물려 있는 사람들 머리 아프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전자 실적 나오면 이제 전자 강하게 돌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전자 좋네 뭐 지금 보니까 플러스 나네. 근데 뭐 전자는 예전에도 보면은 실적 발표 전날보다는 일주일 주가가 실적이랑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주가에 안심할 수는 이렇게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좋게 나올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는 이 분석들이 맞는 건지. 뭐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걸 선호해 왔고 또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기계적으로 경제 지표 갖고 해석하는 전략이 있고 나름대로 저는 일단 내가 뭐 염전차 영어도 마찬가지고 각자 신중어도 그렇고 다들 그런 걸 선호하다 보니까 근데 참 올해가 힘든 게 그런 부합되는 데이터가 잘 안 나오네 아직까지도. 좀 마이콜 한번 하고 싶은데 작년부터 좀 어그러지기는 했죠. 근데 그저께가 약간 단기 바이콜로 나온 것 같아. 신용이 약간 털렸고 삼성전자가 4분기가 꺾였고 컨선이 이게 아직 택도 없거든 지금. 근데 그 규모가 신용 규모도 그렇고 사람들 이럴 때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럴 때는 내가 안 사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혹시 들고 계신다면 그냥 안 보시는 게 낫고 하여튼 그런 사인 같습니다. 마무리 짓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어제 고생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되게 즐겁고 행복한데 파크가 생각하니까 지금 그래서 급하게 막 결혼기념일인데 식당은 어디 갈 거야 그래서 아마 지금 대략 예약할 곳 몇 군데 잡아놨는데 예약이 될지 모르겠네. 큰일이네.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